타로, 사주, 신정, 운세, MBTI를 찾아보고 해님, 달님,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던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재회의 신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너 사이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어느새 재회에 성공하여 결혼을 하고 연애 분야 인기 1위 상담사가 되어버렸네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들 알다시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할 거예요. 아로제님, 저는 재회가 정말 간절해요.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연락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전 남친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만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말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재회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법칙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회 주파수 들으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며 잠드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재회하는 방법을 3가지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가 재회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무의식.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럼 차은우, 장원영하고 한번 사귀어봐. 이런 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발가락으로 이해했을 때나 나오는 수준 낮은 초롱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5%만이 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95%는 무의식이라는 소리겠죠. 끌어당김이 유효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요,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이 끌어당긴다 입니다. 앞에서 차은우, 장원영이랑 사귀어봐라는 말이 무의미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예인과 사귈 수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긍정 확언, 100번 쓰기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무의식의 변화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보통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이 어떤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이미 전 남친, 전 여친과 사귀어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은 전 애인과 재회할 수 있다는 게 디폴트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매일 염탐을 하고 고민하고 재회 주파수 듣고 의식의 영역을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주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내 무의식에서는 이미 재회할 수 있다는 게 디폴트인데 왜 의식적으로 나는 어려울 것 같다, 불가능하다, 부정 확언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너무나 애써서 다시 재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규칙, 심상화. 심상화라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재회의 심상화란 여러분이 다시 전 애인과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 걸 상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손잡고 데이트하러 가고 밤에는 뜨거운 스킨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초췌한 몰골로 지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전 애인과 다시 사귄다고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연예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전 남친, 전 여친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도 전 애인과 어떻게 재회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더 이뻐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직업을, 더 넓은 인맥, 더 좋은 사회성,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셔야 해요. 이 심상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하루에 110번 정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리즈 시절 사진이나 아니면 전 애인이 좋아했던 매력적인 내 모습, 내 목표 혹은 닮고 싶은 어떤 연예인 등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설정해 놓고 매일매일 심상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 규칙, 행동.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심상화를 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지금 당장 실행해야만 합니다. 더 예뻐져야겠다.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요, 메이크업을 배우거나 미용실을 간다거나 새로운 패션을 입어본다거나 더 성숙해져야겠다.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죠.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는 법, 다이어트 하는 법, 사회성 기르는 법 직접 검색해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씩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카톡 푸사나 SNS로 전부 다 사진에 담아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각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규칙을 따르면 왜 재회 확률이 높아지냐? 먼저 여러분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적으로도 나아지고 누가 봐도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은 연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목표나 주체의식에 맞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몸속에서 건강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연애할 때 어떻죠? 굉장히 여유있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하고 여러분의 연애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상대방에게 재회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깨닫고 다음 연애는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우리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제안을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없이 매일 재회 주파수 듣고 타로 보고 이악 물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났을 때 제안이 아닌 설득을 하고 옵니다. 내가 잘하겠다며 달라지겠다며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무지성으로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오게 됩니다. 당연히 재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단순히 재회보다도 여러분이 이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나는 무조건 재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꼭 미래에서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